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티 끝났다. 이거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한 거죠. 파티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파티가 끝났으면 뭐가 남습니까? 비용 내지는 뒷정리 이런 게 남아있는 거죠, 지금요. 자,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익 안 나도 직원 급여는 두둑하더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공공기관 파티 끝났다 이제. 이 정도까지 지금 우리나라 경제수장이잖아요. 경제수장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이게 심상치 않은 겁니다. 이제 뭔가 가는 겁니다, 지금. 좀 더 보죠. 여기 보면 공공기관 혁신과 개혁에 관한 얘기예요. 어제 국무회의 때 추경호 부총리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이런 제목으로 뭔가 브리핑을 했어요. 설명을 한 겁니다. 장관들 앞에서. 제목이 이랬다고 합니다. 심상치 않죠? 여기 보시면 방만 경영 수술의 비용 절감, 인력 구조 조정까지 나설 듯하다 등등등. 그리고 해외 사업 필요 없는 거 매각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그동안 참 뭐 신의 직장 이렇게까지 불렸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이번에는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공공기관 호화청사 매각하라. 파티 끝났다와 함께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래로 갑니다. 지난 5년간 부채가 84조 원 늘었다. 기관 29곳, 인력 11만 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고연봉 임원진, 급여 일부 반납, 과도한 복지 줄여 솔선수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자, 그럼요. 어제 국무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 뭐 요새 다양한 질문 받는데 어제 관련 질문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응답, 대답을 들어봤습니다. 최진년 변호사, 그동안 공공기관, 뭐 공기업 포함이죠. 청사가 너무 과도하게 좋다. 그리고 이른바 신의 직장이다. 급여 수준, 복지 수준, 여러 가지 뭐 정년 보장 등등등 굉장한 곳이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모든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외쳤어요. 근데 그동안 잘 안 됐거든요. 이번엔 될까?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는 상당 부분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공기관부터 이른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오늘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 엊그제 있었던 그 기재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나온 걸 바탕으로 결과가 지금 평가가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 예전보다도 어떤 그 이익이나 재무적 지표보다는 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같은 어떤 이른바 사회적 가치에 관한 그 배점을 훨씬 더 올려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어떤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결과를 봤더니만 우리나라에 한 35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S급, 엑셀런트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군데가 나왔어요. 한국동서발전. 그 반면에 미흡 내지 아주 미흡 이른바 낙제 점수 같은 경우에는 LH공사를 비롯해서 15곳 그리고 그 2등급 사실상 낙제에 가까운 건 철도공사 등 3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영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막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봤더니만 그 성과가 없는데 성과급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런 지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칼을 대야겠다. 이제 파티는 끝났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인 어떤 그 노조라든가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노조의 반발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어떤 어떤 평가 자체를 어떤 사회적 가치보다는 오히려 그 효율성, 재무적 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달리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방점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평가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얘기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E 등급 받은 데 같은 예. 경우에는 기관장 해임 권고, 성과급 반납 권고 같은 걸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고 하면은 경영의 어떤 방만한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거는 그 기관장 해임 공고, 그 감사 해임 공고이기 때문에 예. 직원들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 세금이다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예. 좀 더 효율성 있는 집행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찬호 평론가. 그러니까 노조의 반발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복지 수준을 좀 낮추거나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아니면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뭐 총사를 팔아라.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총사 자체가 이제 복지 수준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근데 이제 시작이 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결국 이 과정이 민영화의 전초전이다. 아, 민영화의 밑밥이다. 민영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이게. 이게 왜냐면은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 KTX와 SRT 합병에 대한 공약이 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 SRT가 흑자를 봤는데 한 8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잘했죠. KTX가 적자가 이제 나왔습니다. 못했습니다. 근데 적자분이 한 8천억이에요. 합치면 0입니다. 왜 그렇게 나오냐? SRT는 흔히 말해서 KTX에서 원래 알짜배기 노선만 가져왔습니다. 아. KTX 산하에는 무궁화와 같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노선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과거부터 운영했던 그 네. 노선들이 있네요. 그 노선들을 아. 삭제하면 흑자됩니다. 근데 삭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작게나마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모두 삭제하면요. 사실 전기도 수지 타산만 되는 곳 보내야 되고요. 수도도 수지 타산 맞는 곳 보내야 되고요. 이익이 나지 않지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게 있는 거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지금요. 그리고 7대 특별 광역 지자체 예. 서울을 포함해서 예. 만 60세, 65세의 가장 높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곳이 부산광역시입니다. 청년 인구가 유출이 많이 돼서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이가 빨리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공사에서 무임승차 적자분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지하철 공사 없애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에서 방만한 경영을 했었다, 비리가 있었다 이런 게 확실하게 잡히면 예.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성과급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발생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만 경영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적 측면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네요. 섞여 네,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품어야 할 부분이 있고 피할 수 없이 적자가 나타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잘못된 곳에 사장의 직권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거기서 실패한다. 이러면 저는 책임을 면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명확한 저 경영 잘못이니까. 네, 경영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모든 공공 영역에 있어서 아. 잘못된 결과만 가지고 삭제시켜야 된다, 성과급을 없애야 된다, 또는 해당 부처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앞으로 남아날 부처가 없다. 그럼 결국은 잘 구별해서 봐야겠네요. 잘 그거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오창수 평론가 이제 이런 지점 지적해 주셨어요. 이제 방만 경영이라고 전체로 보면 이제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정책적 필요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구별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이런 의견이세요 지금. 일단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 좀 하나 소개해드리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인데 해외 출장 중에도 이제 기자들 만나면 국내 현안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게 오늘 새벽에 좀 나온 소식인데 질문 받고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개혁 관련해서 특히 한전 얘기를 했어요. 한전이 민간 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강한 발언이에요 지금. 이거 한전에서 일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소리죠 사실은. 이거 민간 기업이었으면 벌써 망했다는 겁니다 지금. 도산하면 월급 깎이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라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어제 경제부총리 그리고 해외 출장 중인 총리 같은 맥락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요. 이 얘기 좀 해보죠. 자, 김종욱 전 행정관께요. 일단 사실 공공기관이 좀 방만하다는 지적을 그동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건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기상으로 보면은요 정부가 이제 교체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정부 부처 중에 임기제인 자리가 있어요. 그 부처장이. 그걸 두고 지금 약간 정치권에서 얘기와 갈등이 있는데 그리고 정부가 약간 압박하는 거 아니냐 물러나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공공기관 개혁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임기가 남은 전 정부 때 자리를 임명이 된 공공기관장들 이게 은근한 압박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은근한 압박이 아니고요. 예.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인수위 시절부터 예. 얘기 계속 나왔죠. 어. 인수위 시절부터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니 모두 나가라는 얘기 계속 나왔었고요. 예. 부분과 관련해서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은 뭐냐면 직권남용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그런 얘기 안 하고 국민의힘 당에서 그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 거죠. 나가라고 얘기도 예를 들면 압력을 넣는 건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부분에서 공공기관의 비율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는 측면들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으로 유지할 것과 유지하지 않을 것 또는 유지할 것 중에서 내부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들을 어떻게 하면 시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얘기한 내용에 진정성이 있으려고 얘기한다면 예. 예를 들면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관련해서 낙하산 인사가 없어야 돼요. 낙하산 인사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정치권에 있었던 분들이 아무런 전문성 없이 낙하산처럼 내려가서 일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낙하산 하지 말고 진짜 경영을 잘할 분들을 뽑도록 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럴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능력주의를 얘기하면서 검사 출신, 전문가 출신, 경제부처 출신들을 대거 예를 들면 집어넣기 때문에 예.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선거운동하신 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어쨌든 공공기관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땐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도 있어요. 상당히 예. 정치적인 수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레토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갑자기 경제부총리가 무슨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호화청사 매각해라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이 구조조정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까? 전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도 경제 정치에 대한 운영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과정 속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아주 자극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 김용태 최고위원께 저 질문 먼저 드릴게요. 지금 최인종 변호사가 갑자기 딱 손을 드셨어요. 뭔가 반발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김용태 최고위원께. 지금 오창석 평론가, 김재욱 전 행정관 여러 가지 이제 좀 생각해볼 지점,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그동안 참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건 반드시 어떻게 좀 개혁하고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셔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국 행정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공공기관장을 압박한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만 이것과는 별개로 예. 국정 철학이 다른 전 정권 코드 인사 기관장들은 물러나 주시는 것이 저는 국민 상식에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기관장에는 공공기관장도 있다 이 예, 말씀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 월요일에도 최고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예를 들면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김재남 이사장이나 한국개발연구원의 홍장표 원장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재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전 정권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맡으셨고요. 예. 정의당에서 탈핵에너지 전환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탈원전을 주장했던 인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권은 탈원전을 강조했던 그렇죠. 정권이기 때문에 코드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분이 간 곳이 원자력안전재단입니다. 원자력안전재단이라는 곳은 원자력의 어떤 안전을 확보해서 기관의 신뢰성, 원자력 안전에 대한 문제를 신뢰를 높여가는 기관인데요. 여기에 예. 대표적인 탈핵 인사를 앉힌 것도 문제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정책이 전 정권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러나시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고요. 김재남 이사장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제가 공식 홈페이지 연동된 곳에 예. 들어가면요. 모바일 홈페이지에 그 첫 뜨는 사진이 잘 가라 핵발전소입니다. 잘 가라 핵발전소.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하시는 분을 어떻게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에 앉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정부에서 이걸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KDI 원장 같은 경우에도 예.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수석을 맡으시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그렇습니다. 주창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윤석열 정부는 전혀 다르죠.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 정책이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국정 철학이 전혀 다른 분들이 왜 이 자리를 남아서 고수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국민들께서도 아마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이 말씀인가요 지금? 국민 상식에 맞는 행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종 변호사가 발언 기회 요청하셨는데요.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예. 전문성이란 측면에서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낙하산이 불가피할 것이다 했는데 그거는 일방적 추측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없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전문성이 없이 낙하산으로 분이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도 좀 찾아봤더니만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장 출신인 김현준 전 청장이 LH공사 사장으로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농민의 출신의 으로서 지금 현재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이 있습니다. 또 친문 경찰 출신인 원경환 씨 같은 경우에는 석탄공사 사장으로 무슨 경찰하고 석탄공사가 무슨 관계가 있죠? 또 문재인 정부의 민주평통 출신 나승일 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레일 사장으로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경영평가에 있어서 재무 부실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결국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했는 결과 이와 같은 참사에 가까운 결과가 벌어진 것이죠. 아까 총리께서 얘기한 것도 예. 지금 뭐 한전 민간 기업이었으면 파산하고 그 월급 깎이는 것이 아니고 날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있어서 본인들의 어떤 정권의 어떤 코드를 보고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국민이 어떤 그 정부의 철학을 바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본인들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도 오히려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번 사안이요. 공공기관 그동안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뭔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임기가 남아있는 그 기관장 문제와 또 같이 섞여버리면 여야의 또 다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임기가 정해져 있는 부처의 장을 놓고도 지금 굉장히 한바탕 다툼들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지금 최인현 변호사의 말씀을 듣고 김종욱 전 행정관이 손을 드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요. 역시 제가 뭐 반론하실 거 있을 것 같은데 짧게 한 말씀드릴게요.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예. 계속 문재인 정부만 얘기하는데요. 공공기관 예. 문제는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대 정부가 다르게 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다르게 한다고 말씀하시니 예. 앞으로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때 예. 낙하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전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예.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분을 보내시게 되면 그래 윤석열 정부는 기존 정부랑 다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최근에 국민의힘 같은 관련 예. 관계자분들이 문재인 정부만 막 공격을 하세요.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 만들어진 겁니까?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은 제가 볼 때 정쟁이라고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낙하산 두 분이 낙하산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토론이 붙었는데 낙하산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죠. 뭐 이게 농담 반 진담인데 비행기 안 띄우면 됩니다. 비행기 안 뜨면 낙하산 못 내립니다. 헬기를 띄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뭐가 하늘로 가는 게 없으면 되는데 뭐 정치권에서 농담 반 진담 반 뭐 이런 얘기 좀 있습니다.